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한국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에게 이 선교의 사명을 바톤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그 중요한 이 시기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선교사 훈련 학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함께 마음을 우리 각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우리의 이 험난한 시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도와주시고 앞으로 오는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앞으로 좋은 방향표가 돼서 앞으로 좋은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인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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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전호준 박사님 잘 들리시나요? 먼저 지난 1회 모임에 대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꼭 일주일 됐네요. 1차 모임 때 우리 정승회 선교사님께서 선교사 학교, 선교사 훈련학교, 선교사 연장교육 이름은 좀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름도 좀 정할 수 있으면 정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정승혜 목사님께서 한 3분, 4분 정도로 한 번 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정승혜 선교사님께서 이 모임의 의의 목적에 대해서 동기 이거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부연 질문이나 또 추가 살을 덧붙일 거 있으면 붙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혜 선교사님께서 이 모임의 의의 목적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이미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의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1시간 정도 날려놓고 토의를 했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선교사 학교 빼가지고 사실은 선교사 현지의 훈련은 그것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좀 하면 좋겠다 강의를 그렇게 해가지고 호응을 얻어서 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제안한 것에 여러 가지 변화가 조금 첨부되기도 하고 변화가 좀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훈련은만 생각하고 선교사 학교 그 얘기를 했는데 필리핀에서 제안하기를 그 선교사 재교육까지 왜 그랬냐면 선교사 이 학교가 훈련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냥 훈련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학위도 수여하는 그 방향으로 가자 그랬더니 재교육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 학교가 훈련 분야가 있고 재교육 분야가 있고 이렇게 나아갈 형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한 태국에서 또 제안하기를 선교사 학교의 학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해서 10년 단위로 했는데 1학년이 10년 단위가 너무나 머니까 1학년은 5년 단위로 둘로 나누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지역에서 선교지에 오신 분들이 또 선교지에 제일 처음에 오신 분은 좀 다르니까 그 특별반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이 보였고 그 다음에 또 이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하시는 분들과 현지인 선교하시는 분들이 또 다르니까 그분들도 별도로 해야 할까 그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훈련만 생각해서 훈련 과목들을 한 10여 가지를 제안했고 이성상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영적이고 내적이고 선교사 자질에 대한 그 문제를 저는 이제 사역과 관계되는 것만을 제안을 했고 우리 이성상 선교사님은 영적인 면 이걸 갖다 해서 이제 제가 그걸 갖다가 생각나는 대로 써가지고 다시 제가 올려드렸죠. 그런 분야 그 분야에는 무슨 과목이 좀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데 오늘은 제 생각에는 이걸 날려놓고 하지 않고 한 분야씩 교수면 교수
교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한 제목만 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어느 정도 그 무르익으면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우리 지난 1차 모임에서 정승혜 선교사님께서 제안해 주시기는 이렇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수님이다. 또 교수님이라고 해서 자기 경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인정받는 그런 그 선배 선교사님들이 후배 선교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후배 선교사님들이 따라가지.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을 교수다. 그래서 교수도 교수 방법론까지도 우리가 가르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수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치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께서 교수 문제를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수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은 사역적인 면에서 또 저는 선교사님들의 그 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또 이제 우리 전호준 박사나 또 다른 분들께서는 또 선교사의 또 지적인 선교 동향이나 선교학적인 또 각 불교권, 천주교권, 이슬람권, 공산권 등등 이렇게 지적인 면들도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께서 조금 더 쉽게 여기 오늘 처음 참석하신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교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선배 선교사들이 자동적으로 교수죠. 그런데 선배가 모두 다 교수하는 게 아니고 교수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교수 자질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교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수 요원은 아무래도 그 4학년 이상짜리가 해야 되겠죠. 4학년. 30년에서 그 이상 되는 분들이 선교 현지에 적응이 되었고 정착이 돼서 후배들에게 이걸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근데 누구도 완전히 선교지에 적응되고 정착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먼저 모임이 필요한 것이 교수 요원들의 모임이 있으면서 자기가 교수 요원이 되는 그런 방향을 갖다가 방향을 잡아야 그분들이 먼저 교수가 되고 다른 후배들에게 그 교수를 전수시켜서 계속적으로 이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교수 우리가 말할 때 한 30년 됐다. 선교 현지에 적응이 됐다. 그리고 선교 결과도 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을 봐야 되죠. 근데 우선은 그렇게 갖췄어도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못 하잖아요. 소명이 있어야 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 지금 우리가 무료로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누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걸 갖다 후배들에게 이걸 전수해 주는 거니까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우선은 먼저 보이는 게 먼저 선교지에 먼저 와가지고 먼저 가는 그런 선교사들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교수 요원이 되는 그런 일을 갖다 한 다음에 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 지금 뭐 우리 선배들은 이미 돼 있으니까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질 않아요. 그렇게 생각질 않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일지라도 우선 교수 요원으로 어떤 과정이 자기들끼리 거친 다음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꾼들이 필요해요. 조직해야 되니까. 각 지역마다 조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 조직하는 일을 한 다음에 하나씩 다 조직이 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같이 협력한다. 자기 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교육을 위한 학위 과정, 재교육을 하기 과정은 또 별도죠. 또 별도입니다.
그래서 학위가 인정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수를 해야 되고 간혹 학위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현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걸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학위로만 따지기 때문에 한국 그 신학교의 선교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학위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학위 아닌 사람도 어떻게 나아가는 그 교수 올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어야 된다. 혹은 그 사람 것은 학점으로 인정하려도 되잖아요. 학위 있는 사람 학점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교수위원 확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께서 교수 요원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나 아니면 가감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혜 선교사님께서는 지금 교수 요원의 자질을 30년 선교 경험 30년 이상 되신 분들로 후배 선교사님들을 지도해 줄 만한 그런 그렇게 그 지도해 줄 만한 자질을 갖추신 분, 또 후배 선교사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네요. 그다음에 그 학위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선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강의들을 해주시고 또 혹시 선교사님 가운데 학위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학위 가지신 우리 선배 선교사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학점으로 인정해서 또 우리 전호준 박사님 통해서 하든지 또 다른 학교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학위도 줄 수 있는 것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요 선교사 학교와 선교사 재교육 그러니까 재교육이라 하면 학위 과정 이렇게 해서 이분법으로 한번 생각해서 수업은 같이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학위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학위를 줄 수 있는 것까지도 해보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여상일 목사님과 또 우리 조중찬 목사님, 최중림 목사님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더 부연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정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보다 좀 지금 교수 문제에 대해서는 정 목사님께서 대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먼저 이게 훈련은 성격인지 아니면은 연장 교육에 방점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두 트랙으로 지금 갈 것인지 그렇다면 커리큘럼도 둘로 나눠서 할 것인지 학위 프로그램하고 아니면 훈련 프로그램하고 좀 이런 문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은 교수의 자격 문제도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논의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동적으로 우리 선교사 학교가 이 두 방향으로 가는데 이성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공부할 수 있고 이걸 학위로 하려면은 그 학위를 인정하는 강사가 교수한 것만 학점으로 인정하면 되니까 지금 저기 선교사 학교 가칭 선교사 학교가 두 트랙으로 가면서 한 트랙이면서 두 트랙으로 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교육과 관계되는 교수는 또 별도, 그 다음에 훈련하는 성격의 교수는 별도.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그것도 같이 합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 목사님 커리큘럼을 한번 구상해 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훈련에 대한 커리큘럼은 제 책에 다 써 있고 지난번 제가 요약하셨는데 12개를 갖다 써놓은 거 있죠? 학건 12개, 11개를 갖다가 써놨습니다. 11개, 그럼 총 학점이 얼마나 되고 학위 프로그램에는 커리큘럼이 동일한지 아니면 학점이 얼마가 되는지 학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선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선교사 현지 훈련원에 대해서만 지금 제가 제안했던 것이죠. 이제 커리큘럼이 정해지면 좋겠네요. 거기에 대한 필요한 교수들도 확보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그 재교육의 그 그 커리큘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의지해서 이 학교를 재교육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 학과목이 거기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전호진 박사께서 이제 어디를 조인시켜 가지고 할 것이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학과목을 하면서 사실은 그 학교에서 우리 선교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면 우리가 학과목을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할 수가 있죠. 일단 오늘 그러면 이런 처음에 멤버들 중에서 그러면 좀 구체적인 작업을 하면 좋겠네요. 커리큘럼 할 수 있는 커리큘럼 만드는 어떤 그 커뮤니티 같은 그런 것도 있으면은 좀 뭐가 일이 구체적으로 좀 빨리 되지 않겠나 싶으네요. 지금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두 트랙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는 재교육이고 하나는 훈련이고. 훈련에 대한 것은 제가 이미 어떤 프로의 그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11개를 딱 써놨습니다. 제 책을 보셨으면 그 책에도 써있죠. 그러니까 그건 관계없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 재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또 별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교수로 될 것이냐. 그럼 교수 할 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내가 교수 자질을 갖출 것이냐. 이것이 귀중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뭘 훈련원이든지 재교육이든지 나아갈 수가 있죠. 목사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어떤 과목을 누가 가르칠 것이냐. 과목이 정해져야 정해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교수들을 확보하는 것이 그다음에 와야 되지 않겠나 싶으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 훈련원의 교수들은 우리 선배 선교사들이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전부 받아가지고 이 과목을 짜는 거죠. 그래서 그 과목은 아무개 선교사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동적으로. 네, 우리 전호진 박사님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보청기 작동이 잘 안 되시는지요? 전호진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전호준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호준 박사님, 지금 저희가 대화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선교사 학교 안에 두 트랙으로 하나는 학위 과정 없이 선교사님들을 순수하게 잘 훈련시켜서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면서 아울러 혹시 학위가 필요하신 분들은 학위도 할 수 있는 그 연장 교육 과정, 이렇게 두 트랙에 대한 대화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과정은 정승혜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놨는데 이제 그 학위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나누는 것은 조금 시급한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호진 박사님께서 그동안 선교사님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그 교수 요원이랄지 학위 과정은 어떤 과정을 좀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죄송하지만 어제는 이거 소리가 왜 이러냐? 그 전호준 박사님 하나는 끄세요. 지금 두 개가 켜 있으니까 하나는 끄시고 하나만 하시면 지금 현재 전호준 박사님 두 개가 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끄시면 돼요. 가만있어. 미안합니다. 어제는 이상하네. 이거 왜 이러냐? 어제는 이동철 선교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 소리가 지금 이상하게. 전호준 박사님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 핸드폰도 켜 있으시고 노트북도 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끄세요. 지금 휴대폰은 껐는데 지금 뭔가 자 이거
어제는 우리 이동철 선교사가 도움을 주어서 소리가 잘 들리는데 오늘 이상하게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아까 정성희 선교사님 핸드폰에 그게 나가기 위해 회의 나가기를 꺼야 됩니다. 예, 말했는데 아까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누가 가르칠 것이냐 그 중요하고 그다음 타겟 아까 정성의 선교사님은 선교사 학위 프로그램을 마련했는지 모르겠는데 학위 프로그램과 일반 선교사 훈련과 그것이 지금 나는 지금 조금 혼돈이 되는 것 같아서 어느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거 한번 분리해서 논의해야 안 되겠나요? 어찌 됩니까? 예, 학위 프로그램 할 때는 우리 아까 우리 이성상 선교사께서 메일로 보낸 선교사 관리 지도력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는 학위로 하기는 상담학이라든지 교육학적인 그런 각도에서 한 과목을 만들 수 있으면 몰라도 한두 시간 그런 내적인 문제, 인격 위기 관리, 인격 지도 우리 군대에서 제가 우리 정성의 선교사님 군목 출신인데 인격 지도를 많이 했지만은 그런 인격 지도 이런 과목은 한 과목으로 하기로 하기는 어렵고 선교사 훈련용이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은 선교사 학위 프로그램과 단순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 그 두 가지를 아마 조금 나누어서 생각하시는지 함께 하시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는 오늘 듣기만 할게. 내가 지금 얘기 잘 안 들려서 이상하게 그 두 가지 학위 문제를 한다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로 제가 지금 두 학교에 인볼브되어 있으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러나 사실은 학위 문제는 선교사님들이 경제 문제가 달라요. 학교가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학교들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주로 선교사들에게 등록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참고로 정성혜 선교사님 에반겔리아 대학교는 선교사들에게 반액을 장학금으로 준대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500불인가 이렇게 내가 몇 가면 이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반액을 주지만은 그것도 어려운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자우튼 학위 프로그램을 하신다 하면 제가 적극 두 학교에 지금 교수로 인볼브되어 있으니까 도움을 드릴 기는 있겠고 그럼 여기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은 제가 여기서 이제 저나 이미 많이 논의됐으니까 그 이상으로 갑시다. 예. 그러니까 전 박사님께서는 또 하나의 트랙인 선교사 재교육에 관계되는 것을 모두 다 책임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 재교육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있으면은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죠. 그 다음에 타겟 선교사도 다양하잖아요. 지금 종류가 신학 공부한 사람부터 안 한 사람까지 이제 다양하니까 이제 그 타겟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또 단순치는 않다고 봐요. 예. 사실은 이 재교육이 이 선교사 현지 적응 그 프로그램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학위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런 방향으로 안내해 주자. 사실은 그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선교사 훈련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 공부를 하면서 과목도 집어넣으면서 자동적으로 그 학위까지 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하네.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네, 우리 인도의 공숙자 선교사님 들어오셨는데요. 잠깐 얼굴 좀 보여주시고 인사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키스탄의 계연숙 선교사님도 들어오셨고 또 캄보디아의 곽시온 선교사님 들어오셨는데 또 이렇게 원하시면 얼굴을 비추시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계신 우리가 다 입장인데 어떤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또 주변에 선교사역 30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좋은 선교사님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 있으면 함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민효 선교사님 늦게 들어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차가 좀 많이 막혔습니다. 네, 이제 오늘 지금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과 여상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닥 잡아주신 거는 우리 선교사 학교 이름은 이제 차후에 정하더라도 일단은 이 모임을 두 트랙으로 가자. 하나는 학위 과정 없이 훈련, 정말 제대로 된 선교사를 만드는 선교사 정착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 또 하나는 그 중에서 또 혹시 또 뭐 신학교를 운영한달지 학교를 하시는 분들이 학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또 우리 전호준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커리큘럼도 작성하고 커미티도 구성해서 이렇게 학위까지 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자. 이렇게까지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과 여상일 목사님 또 우리 조종찬 선교사님 혹시 좋은 우리 30년 이상 되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교수님들을 좀 초청하실 만한 분 계시면 좀 이렇게 초청해서 또 다음 모임에 또 모임을 좀 해서 교수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함께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유선 교수원 확보를 위해서 각 나라에서 30년 이상 된 그 선교사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선배들이 좀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명이 있으면은 같이 하자. 그래서 사람을 우선 모은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그 국가에서 모여가지고 스스로 이 교수 요원이 되는 그런 훈련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 일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그 정승혜 선교사님께서 이제 조직 문제에 있어서 각 나라별로 학교를 하고 그 나라별로 이렇게 발전하면 인터내셔널하게 모임을 갖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줌을 통한 비대면 교육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나라별로 뭐 태국과 필리핀, 현재로서는 제일 가망성 있는 나라가 태국과 필리핀인데 이렇게 두 나라에서 해보는 것도 좋고, 지금 처음이니까 이 줌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모여서 우리가 한번 1차 몇 학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몇 학년이 될 타겟팅이 몇 년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한 우리가 지금 그냥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1년부터 10년까지를 1학년, 또 20년까지는 2학년, 또 20년 이상 30년까지는 3학년, 32년 이상부터는 4학년 그렇게 나눴는데, 그래서 몇 학년짜리를 가지고 줌을 할 것인가, 이 줌을 한번 해보면서 교수님도 보강하고 또 나라별로도 이렇게 또 열심히 있는 나라가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남미 지역도 그렇고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 또 인도 이런 나라들이 잘 되는 나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필리핀이나 태국보다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 생각은 지금 처음은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마음을 모아서 학년을 정하시면 그 학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광고하면서 우리가 또 동시에 KWMA과 KWMF의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서 각 나라에 30년 이상 되신 분들을 좀 컨택을 해서 이렇게 사명,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은 그런 사명 있으신 분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민효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필리핀에서 먼저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처음이니까 줌을 통해서 한번 국제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보강하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 우리 이 선교사 훈련원이 저희 선교사 연장 교육하고도 밀접한 거죠, 목사님? 예, 지금 이제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지금 한 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곽시온 선교사님, 공수자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파키스탄 계현숙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시국의 왕 부장님 들어오셔서 감사한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교사 학교 안에
선교사 훈련 과정, 그 다음에 재교육을 통한 학위 과정, 이렇게 두 트랙으로 돌아가는데 30년 이상 되신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교수를 하시면서 혹시 학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학위도 줄 수 있도록 전호진 박사님이든지 또 전호진 박사님께서 지금 학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학비가 비싸다면 학비가 더 저렴한 학교랑 컨택할 수도 있겠고 그런 머리가 조금 더 진행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두 트랙으로 하나는 훈련 똑같이 공부는 하되 똑같이 훈련은 하되 그냥 순수하게 훈련만 받는 과정 또 하나는 훈련도 받으면서 동시에 학위까지 할 수 있는 과정 그게 똑같이 공부하면서 두 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정 선교사님 이해가 되셨나요? 예,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목사님. 지금 저희들도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저희들 이제 매일 강사님이 이제 다르게 초청이 되어서 각 분야에 좀 굉장히 저력이 있고 또 실력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저희들도 이제 한 4달째 신청 또 초대하면서 저희들도 느끼는 게 이렇게 좋은 강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빨리 컨택이 되어서 그분들이 더 집중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립선교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강사님이 한 분 오셔서 저희들이 지금 어저께 또 우리 어떤 선교사님께서 만나시고 앞으로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졌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 세계선교 전략연구소에서 하는 이 선교사 학교도 가능하면 제 생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가 줌으로 많이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준비해서 하면은 굉장한 선교사님들의 호응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잠시 인도의 공숙자 선교사님, 캄보디아 곽지원 선교사님 잠깐 좀 한 30초, 1분 정도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캄보디아 CMB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또 인도의 공숙자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정성혜 선교사님 그 어떻게 한 학년을 타켓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그 한 학년을 타켓으로 하는 문제를 좀 정해 주시면 진행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한 나라만 일단 가지고 하는 게 좋을지 지금 이제 비대면 줌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김인효 선교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목사님 생각하고 저는 조금 다른 것이 저는 한 지역 그 나라를 중심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목사님은 전 세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줌으로 우선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목사님의 뜻인데 저는 우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 교수월 친구들을 먼저 모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준비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나가야 된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목사님과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 뭐 제안하기가 어렵죠. 저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네팔의 데이빗 조 박사님 들어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데이빗 조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이성산 선교사님 한 가지 건의 드려도 될까요? 예, 왕 부장님. 네. 예,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13년 중국인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좀 건의를 좀 한번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선교사 훈련을 제가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최소한 3박자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수와 두 번째는 배우는 타켓, 학생과 세 번째는 이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교수 부분은 커리큘럼이나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정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배우는 학생인데 지금 학생이 이제 앞으로 선교사 훈련원이라면 앞으로 젊은 선교사 지원자들이 이게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젊은 앞으로 지금 선교사 지원자가 각 교단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사실은 교수와 재정이 있어도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선교사 훈련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한국 내 신학교나 대학생 단체라든지 거기서 선교 자원들을 확보를 해야 앞으로 여기서 선교지에서 선교사 훈련 학교에 들어와서 선배님들에게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보고 배우면 좋은데 정작 선교사 후보생들이 지금 너무 없어요. 참고로 저희 교단에서 160명이 올해 선교대에 모였는데 제가 52살인데 제가 160명 중에 제가 막내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선교사 지원자들이 지금 뭐 얼마 정도가 확보가 될 수 있는지 만약에 이것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내 선교 동원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을 선교 자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교사 연장 교육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 두 트랙을 함께 가기는 어려운 것 같고 먼저 한 곳에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이 많이 연장 교육이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선교사 연장 교육 쪽으로 우리가 한번 함께 힘을 모아보면 좋지 않겠나. 동시에 연합해서 국내 선교 지원자들을 확보하는데 동원을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동시에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왕 부장님 감사합니다. 왕 부장님 질문의 요지는 학생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 선교사 학교의 타켓은 이미 선교지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 1년부터 10년짜리 또 선교사 나오신 지 이제 선교사 그냥 속된 표현으로 선교사 짬밥 11년에서 20년짜리 21년에 30년 30년 이상 그분들을 가지고 훈련을 한번 시켜드리자. 그거에 지금 현재의 타켓이니까 한국의 선교 훈련원들은 또 다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년 뒤면 1학년이 신입생이 없다는 거죠. 예. 10년 뒤면. 그러면 그 부분을 생각하자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차후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본국이나 아니면 선교 훈련원들이 한국의 선교 훈련원들이 많이 교단별로 있고 단체별로 있으니까 거기에 좀 더 이렇게 힘을 보태주는 쪽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그 선교사 리크루팅하는 문제는 그분들에게 맡기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나와 계시지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제대로 정착이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힘을 보태드리자. 그것 쪽에 좀 타켓을 좀 더 맞춰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는 선교사 연장 교육에 초점 무게 중심을 두면 된다는 걸로 보면 되나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언어 표현도 현재 지금 대화상으로는 언어 표현이 훈련은 그 선교사 연장 교육이라는 표현은 지금 학위라는 표현으로 지금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학위 없이 하는 거는 지금 훈련이라는 용어로 그냥 우리 통칭으로 나중에 이것이 좀 더 대화가 정립되면 좋겠고 그래서 훈련 과정, 학위 과정은 이제 재교육 과정 이렇게 해서 지금 대화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승혜 목사님이 지금 여기 던져준 주제는 우리 교수 확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 좋은 교수님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주제를 지금 저희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은 좀 더 부언 설명을 한다 같으면 지금 새로 한국에서 오는 선교사들을 타켓으로 해서 이 선교사 훈련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 훈련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나이는 많이 먹었어도 현지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러니까 누구도 제의를 하지 않고 나 자신부터 거기 학생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자. 그것이 바로 이 필요성이고 의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필요 없다. 그럼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안 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41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이 현지 적응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선교사 후배들을 보면 자기 레벨의 선교사들로 돌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발전이 안 되더라고. 선배들로 돌아야 되는데, 선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러면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옛날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자. 왜?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해주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이 일을 못 해줍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선배들이 해줘야 돼요. 이 선배들이 이걸 해주지 않으면 선배들이 벌 받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응을 하지 않으면 장사 별로 안 되죠. 그런데 모든 선교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현지에 적응됐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해봐라. 네, 그렇게 권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면 선교사 훈련이라는 의미보다는요, 목사님, 선교사 연장 교육이 더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걱정되는 게 연장 교육이 아닙니다. 이건 연장 10년 교육이 아닙니다. 후에 이렇게 10년 후에 다음 세대가 계속 선교사 파송으로 오지 않으면 계속 지금 1학년이 모이지 않은 상황을 생각하자 이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돼서 오지 않으면 선교사 이 학교가 그 성황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 연장 교육 쪽으로 가야죠. 현재 와 있는 사람 하자는 거죠. 예, 현재 와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다 통과하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정 목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지금 왕 부장께서 말씀하신 거 상당히 좀 연관을 좀 준다면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저도 부연을 하자면은 제가 좀 생각하기로는 경험상 현장에서 우리 필리핀 안에서도 우리가 선임 선교사 정하고 우리 같은 교단 안에서 우리 GMS 안에서 선임 선교사 제도를 두어서 조금 초임으로 오신 선교사들에게 모든 이거 교육을 현장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배워가는 이 모든 과정을 이 시니어 선교사 밑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할당을 시켜서 그걸 해봤는데 어느 정도 한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효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지나고 보니까 참 우리 속여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끼리 한 5년 지나고 사역 시작하면은 지금 잘 안 됩니다. 우리 이거는 선교사 현지의 어떤 그런 조직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선교 교단이나 우리 한국 교단의 이 선교부의 이 구조 자체가 이거 현지에서 잘 협력할수록 그렇게 잘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 목사님들 이런 우리가 문제 하에서 현장에서 겪어지는 이런 일들을 갖고 지금 목사님이 고민하는 그 분야인데요.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방 와서 우리가 이제 훈련한다, 정책을 도와준다. 그건 각 교단 선교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선교 단체가 또 그 책임을 기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걸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는 각 교단이나 한국에서 파송하는 선교 단체가 이것을 우리 훈련 기관을 인정해주고 협력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왕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장 교육 차원 같으면은 물론 우리 GMS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연장 교육 제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지부지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 연장 교육 문제 같으면은 프로그램 학위도 들어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계파적으로 쉽게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동원을 할 수도 있고 매력을 줄 수 있고 어떤 그런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나 어느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초급표적으로 하는 이 선교 훈련 프로그램에 와서 물론 본인이 원하지만은 그런 필요를 느끼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이 고민을 안고 와서 이 훈련 프로그램에 자신을 맡기겠느냐, 이거 한번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그 18차 동안 오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세계 선교 컨퍼런스가 그래도 이 정도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강사님을 첫째로 잘 이제 선택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주제를 우리 이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잘 잡고 오셔서 어느 단체보다도 지금 줌으로 하는 우리 컨퍼런스든지 세미나든지 가장 영향력 있는 전 세계 선교사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었던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장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지금 현재 있는 뭐 10년 차든 아니면 또 더 오래되신 분, 특히 중국에서 이제 추방당하시고 난 뒤에 정착하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대부분 필리핀이나 태국을 많이 오시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이런 컨퍼런스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선교사 협의회와 긴밀한 협약을 맺어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이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사실 우리가 현장도 중요하지만 이론이 없는 현장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세계선교 컨퍼런스는 현장 중심이지만 그러나 이론을 더 중시하고 또 이 이론을 기반을 틀을 해서 또 우리가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학위 과정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풀러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뭐 알테이스라든지 뭐 그레이스 신학교, 많은 미국의 신학교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저도 풀러에서 6과목을 하면서 그만뒀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현장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고 현장의 이론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론 중심이다 보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또 학비는 비싸고, 그렇다면 이 많은 재정을 써서 공부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해서 제가 이제 사실 공부를 그만두고 또 제가 원하는 학위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컨퍼런스가 양질의 교육 과정을 가지고 또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론 중심으로 우리가 간다면 자동적으로 뭐 미국 학교가 꼭 아니더라도 또 우리 아시아에 있는 좋은 신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학위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우리 왕 부장님 말씀하시는 결국에는 선교사 연장 교육이 선교대학원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좋은 선교대학원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또 그 과정을 마치는 분들이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이게 경비거든요. 그리고 이게 움직이는 시간과 그 모든 환경들이 너무 소모전이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중과 같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학비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그러나 양질의 좋은 강사들을 초대한다면 물론 뭐 대면해서는 결국에는 한두 번은 하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께 좀 질문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선교사 훈련 학교를 하게 되면 그 기간, 시간 몇 시간 정도를 교육시켜야 하는지,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우리 여기에 들어와서 정승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여기 배우러 오면 며칠, 몇 시간을 또 선생님들을 교수님들이 몇 분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그 언어 공부할 때는 오전만 이 사람들이 언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후 시간에 이 사람들에게 이 훈련을 계속 시키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언어 배울 때에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새로운 사람들은 그렇고 기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을 모이든지, 예? 뭐 하루를 모이든지 이틀을 모이든지 그 사람들 편을 따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계속 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우리가 이걸 받더라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주기 위해서는 너무나 그 학교처럼 운영하지 않죠. 그냥 그냥 모여서 친교하는 것처럼 모이는데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정착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현지에서 무슨 문제가 닥치면은 그 해결을 못 해요. 해결을 못 하거든요. 치앙마이 같은 경우 선교사가 있고 사회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근데 경찰들이 선교사를 찾아왔다고 그래요. 태국의 경찰들이 선교사를 찾아온 일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사회사업가한테는 찾아오죠. 왜? 사회사업가는 가면은 돈을 줘야 되니까. 근데 선교사는 경찰이 찾아가도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한테는 절대 온 일이 없어요. 근데 치앙마이에 계시는 분들이 이 자기의 비자가 선교사 비자인데도 그냥 바깥에서 선교사라고 했으니까 이 경찰들이 오해한 거예요. 아, 선교사구나. 그래서 선교사 집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경찰이 우리 집에 오면 가만히 두질 않아요. 박살내버리지. 왜? 어떻게 박살내냐? 제가 태국에 정착한 그러한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경찰을 박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면 놀랄 것도 없죠. 그래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일 있잖아요. 지금 제가 치앙라이 신학교 와 있는데 치앙라이 신학교가 이북 사람들 탈북자들의 근거지로 그렇게 누가 잘못 말한 모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와서 급습을 한 거예요 지금. 예. 경찰 뭐 할 것 없이 한 10명 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탈북자들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내가 잘 대처를 했죠.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왜 왔냐 그러니까 말을 안 트니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한국 사람을 보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탈북자들 아지트로 생각하고 왔구나. 그럼 내가 그랬죠. 여기는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방콕에서 강의하기 위해서 왔어. 예. 한국 사람 없고 태국 사람 끼라고. 그렇게 말하면 태국 사람은 그냥 물러서지 않아요. 원래.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저 위층 한국 사람 가봅시다 그래요. 그게 태국 경찰이에요. 근데 저는 태국에 적응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경찰을 잘 다루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위층에 가보자 소리 안 해요. 이게 현지에 적응된 사람과 적응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노하우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 지금 제가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다 아니까 교만해서 나는 안다. 그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은 내가 도움을 못 주죠. 그런데 겸손히 조금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무료로. 돈 필요 없이. 뭐 이런 거죠. 지가 와서 밥을 먹여야 되죠. 나는 뭐 밥을 먹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겁니다. 네, 이제 서서히 좀 가닥이 좀 더 많이 잡혀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위 프로그램은 나중에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우리 정승혜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선교사 정착, 우리가 그냥 통칭으로 말하자면 선교사 훈련, 뭐 이렇게 선교사 재교육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우리 정승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각 나라별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문제 아니면은 지금 시대가 비대면 시대니까 한번 줌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금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여성일 목사님을 비롯해서 3학년, 4학년 이상 되신 좋은 분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교육하는 문제 이런 문제로 좀 이렇게 좀 생각들을 좀 좁혀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선 교사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줌 강의에 대해서 얼마 전에 내가 바인대학
우리 줌으로 6 교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줌 강의는 재미가 없다. 그래서 바인대학이 내년도에 일단 5월 달에는 뭔가 이렇게 왕래가 될 걸로 믿고 희망사항 믿고 일단 한두 사람이라도 대면 강의 직접 찾아가서 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자. 줌 강의는 안 하는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의 대학교들이 전부 다 줌으로 하는데 불만이 지금 많다는 것 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줌 강의는 깊은 대화가 될 수 없지요. 더군다나 훈련을 할 때는 서로 간에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 또 새로운 그 경험도 얻고 이론도 또 답변을 얻어야 되는데 이 줌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귀가 어두워서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 펠로십 그야말로 만남을 통한 교제를 통한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 아시고 그다음 둘째로 이미 아까 그러면 저게 이 학위 과정인데 지금 여기에 태국도 지금 미국의 여러 미국에 있는 한국 학교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고 나는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에 있었지만은 엑츠가 지금 이게 생마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바인대학도 그렇고 물론 선교사가 줄어드는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아까 그 우리 저 김 선교사도 말한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강사를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책마에서 지금 막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여러 몇 선교사들에게 들은 결론은 전부 다 강의에 대한 내용이 교수들의 그 내용이 별로 그렇게 우리 선교사들에게 충족을 못 준다. 그래서 지금 그 학위 프로그램이 대부분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지금 학교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게 우리 학위 문제도 그 이게 교수 문제가 저는 미안합니다. 한국 선교사들과 한국 교수로만 절대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자, 그럼 제 아이디어를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에반겔리아 대학은 저한테 적극 이 아시아에서 선교사와 현지인 학생을 모집해 달라고 할 때에 김성수 총장한테 바로 제안한 것이 절대로 교수진은 한국 교수들로만 될 수가 없다. 한국서 데려오는 게 비싸고 지금 이 선교지에 서양 선교사들을 동원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인적 자원이 충분하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비대면 이 줌을 통한 강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통역을 해야 되니까 역시 대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벌써 여기에 지금 MDB가 몇 사람 학생이 지금 되는데 이미 저게 외국 교수들을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 분야에 교육학부터 이슬람 전문가부터 성경신학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청마이 또한 방콕 이 두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폭을 넓히면은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 학위 프로그램은 한국 교수들로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우선 한국서 모시고 올 때에 그 경비가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그것은 여기서 경험을 했습니다. MDB 프로그램 그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세 나라 불러올 때에 역시 그 외국 교수들에 대한 호감도가 선교사들이죠. 선교사 학자들에 대한 호감도가 아주 높다는 것을 내가 깊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걸 하시고 우리 아까 이승상 선교사님에게는 제가 센터에 가보고 실제적인 훈련에 대해서는 한번 하면서 경험을 얻자. 그래서 그 이선교사님 그 센터에 지금 얼마든지 10명 미만은 그 숙소에 있으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평신도라든지 청마에 있는 우리 저 한국 선교사들 가능한 접촉 가능한 선교사들을 한 2박 3일로 시험적으로 한번 저게 대면 모임을 우리 정선교 선교사님 얘기한 대로 시도해 보면서 서서히 거기서 이제 풀어가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필리핀의 우리 김민호 선교사 한 가지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에 미국 교수들은 이론 쪽이고 현장이 없다고 했는데 어디 풀러 신학교를 말한 것인지 어느 신학교 말한 물어봅시다. 어느 신학교입니까? 미안하지만 풀러 본교에서 했습니다, 목사님.
풀러 선교대학원 내가 했지만은 다 우리 풀러 선교대학원의 교수들은 선교지 경험을 가지고 PhD한 교수들인데 나는 조금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이제 한국어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목사님. 예, 우리 한국 프로그램, 그렇지. 예, 그래. 예, 한국 프로그램이니까 그래. 바로 거기에 내가 노골적으로 한국 선교사들만 교수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바로 오늘 내가 중요한 건 말할게. 한국의 교수들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PhD 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태국에 있는 선교사가 미안하지만 정성영 선생님 공부를 하셨지만 미국이나 어디에 가서 논문을 쓸 때에 주로 태국어를 가지고 연구합니다. 그러면 태국어를 가지고 PhD 논문을 쓸 때에 무려 3년, 4년을 쓰는데 그러면 그 태국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일반 우리 선교사들에게 강의할 때는 강의할 게 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저기 한국 선교사들이 그 PhD만 가지고서 학문적인 충족을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선교사들은 이론적인 바탕이 약해요. 그리고 대학은 일반 대학 나오고 MDB 3년을 하고 혹은 2년을 해가지고 선교지의 목사로 나오는데 신학적인 기초가 약하죠. 이론을 구하는데 그래서 그래 우리 풀러의 미국 교수님들은 다 쟁쟁하게 그 선교지 경험과 학문을 가지고 그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교수들만 가지고는 절대로 학위 프로그램 생각하면 안 된다. 벌써 여기 책마에서 선교사들이 하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이거 하면 이미 드러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국제화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이성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이성교사님 센터 너무 좋아요. 예, 그 주변 환경은 뭐 그렇지만은 여기서 우리 평신도나 누구나 2박 3일 동안 한번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모아보고 거기서부터 서서히 풀어나갈 것을 내가 제안합니다. 예. 전호진 박사님 말씀 저는 100% 동감합니다. 아까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지나면서 하려고 말했는데 절대적으로 한국 선교사만 갖고 내가 우리 한국 교수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실제적인 이야기래. 우리 한국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가 또 교육시키기 원하는 그 대상들이 원하는 것은 절대 한국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 지어서 지금 그리고 다음 28일부터 그 우리 태국 선교회 선교사 협의회 모이잖아요. 거기 가서 정성현 선교사님 아나운서 해가지고 우리 태국 선교사 협의회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같이 나는 좀 풀어나가기를 나는 뭐 은퇴한 사람이니까 해온 자격도 없고 그 초청을 받았지만은 이거 조금 이번에 내일 모레 그 참석을 못합니다. 한번 선교사 협의회 협력을 받으셔가지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학생 모집에서는 뭐 훈련생 모집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성상 선교사님께서 그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 거기 참석하셔서 동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동원이 되는 대로 이게 태국을 하든지 세계를 하든지 뭐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께서 지금 이제 나라별로 한번 해보는 거, 왜냐하면 정승혜 선교사님 말씀에 100번 이렇게 동의는 됩니다. 지금 나라별로 해야 그 언어권, 예를 들어서 불교권, 소승불교, 대승불교, 또 나라의 그 왕정 정치 이런 것들까지도 깊이 배워야 제대로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거만을 지금 맞는 말씀이라고 나라별로 지금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동원 문제 그런 것들이 따라서 지금 이제 인터내셔널하게 줌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정승혜 목사님께서 해주신 대로 한번 태국이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정승혜 목사님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저희가 이상선 목사님이나 저나 밑에서 이렇게 받쳐서 한번 따라서 해보고 필리핀은 우리 여성일 목사님을 선두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김인효 목사님과 다른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가닥을 잡아주시면 우리 정승혜 목사님과 여성일 목사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그 밑에 소소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 김인효 목사님이나 저희가 작은 일들은 이렇게 해서 더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가닥을 좀 먼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이성상 목사님, 제가 한 말씀 건의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이성상 인도의 목사님. 공숙자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정승희 목사님 그리고 전호진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목사님과 또 김인효 목사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교사 훈련 학교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해오셨는데, 지금 26차 선교사 훈련도 우리 이성상 목사님께서 사실은 구심점이 되셔서 오늘까지 정말 놀랍고 또 귀하고 능력 있는 그런 코비드 때문에 비대면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손발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늘길도 열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 이전 뵙지 못했던 분들 이렇게 가까이 뵈면서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이렇게 얻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우리 선교사 훈련학교의 그 추진을 위해서 오늘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왕의 말씀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 선교사 훈련학교는 일단은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하시되, 우리 전호진 박사님께서 좀 더 실속 있고 또 의미 있고 그 훈련 과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교수님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실까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승희 목사님께서 태국에서 이제 그동안 많이 수고하시고 또 승리하시면서 사역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렇게 성공하신 선교사님들께서 후배 선교사님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그리고 또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선교사 훈련학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상에서 비대면 선교와 또 우리가 손발이 묶여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현지에서 기존의 선교 방식으로는 될 수 없는 그 선교 과업들이 많이 지금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신중히 재검토를 하고 또 추후에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오늘 같은 모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 현장에서 저희 선배들이 가장 우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은 도태된다는 것을 이렇게 그 단어를 쓰는 것은 그렇지만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 선교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정말 자질이 있는 선교사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선교의 길이 막혀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열어주고 또 어떻게 밀어주고 또 어떻게 당겨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연구되지는, 그리고 또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선교 훈련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과 필리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훈련 학교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바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선교사들의 문제가 태국이나 필리핀에만 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인도 같은 경우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인도에도 엊그저께 여성 교사님 한 분이 지금 경찰에 구속되어가지고 우리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긴장하고 있고 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선교사의 앞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배 선교사님들의 난과 또 가능한 대로 훈련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진행되는 것은 아주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선교사 훈련 학교를 진행하신다 하실 때
태국을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셔도 태국을 중심으로 일단은 시작하시고 저희들 같은 그 멀리 있는 선교사들은 줌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베스에서 어떻게 우리 이성상 목사님께서 잘 해나가시고 계시지만 저는 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CISD 그 전문가 과정도 하신다 그러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목마하시고 계셨던 것들이 이제 채워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교과 같은 커리큘럼에 넣으셔가지고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시되 멀지 않은 시간에 이러한 것들이 진행기를 원하고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은 줌으로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간 장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인도의 공숙자 선교사님, 복합적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융합해서 한번 교육을 해보자 그런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동욱 선교사님, 조동욱 박사님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 2차 모임을 마무리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조동욱 박사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동욱 박사님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칭을 그렇게 부르실 것도 아닐 것 같고요. 저는 뭐 야제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 오늘 약간 늦게 들어와가지고 앞에 한 분 말씀을 제가 놓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오늘 지난번 모임과 이번 모임은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위한 어떤 그 마스터 플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처음과 두 번째 모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셋업할 수 있는 단계까지를 가고자 하는 것은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방향 설정하는 것과 일부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만 방향 설정하는 것과 그 훈련 그 명칭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훈련이 되든 교육이 되든 그 정도의 심화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법론도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그럼 대상이라든지 시간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얘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정성회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현지에 나와 있는 선교사를 타겟으로 하는 것 같고요. 왕 부장 말씀하신 이 후속타가 없는 이제 이 교육은 때가 지나고 나면 10년 차는 사라져 버릴 것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다음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이제 보아집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주제가 나오게 된 건 이제 정성회 선교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현지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보면 정선교사님의 경우는 현지 적응이라는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기초로 해서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것은 적과정과 선교 심화 과정, 선교 심화 과정과 더불어서 연령대를 이제 커리어 전 피리어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도력의 단계까지도 나아가는 이런 정착, 심화, 선교적인 어떤 연령 연수에 따라 가지고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영향력의 확대를 위한 이 부분까지 좀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에 그 커리큘럼에 정해진다면 이런 단계를 하면 아까 학년별이라는 그런 학년별 선교사님들 학년별 티칭의 수준과 내용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런데 필드 중심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까 이제 전호진 교수님이라든지 이렇게 귀한 자원이 계신데 하위 부분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또 이제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심화 과정을 이론적으로 잘 가르치면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하위의 과정의 한 프로젝트가 되든지 한 서브젝트가 되든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같이 진행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초임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하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대치가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정착 과정, 심화 과정, 지도력 발전 과정이라 이런 단계가 10년 차의 경우에 20년 차의 경우에 30년 차의 선교사님들이 자기 선교 역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정 목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선배들의 얘기를 안 들으면 이 큰 그림으로까지 단계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 또는 자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앞서가신 분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경륜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론적인 면에서 나아가서는 이론을 정립한 이제 학문적인 과정으로까지 이게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면에서는 실제적인 어떤 부분을 떠나기 전에 아까 필리핀 선교사님 말씀하셨나요? 이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전략 필요하다. 이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전략도 필요하고 방향도 필요하다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일들을 시작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우리 그 선교 신학적인 그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실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만 따로 실천 따로 이론 따로 경험 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선교제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은 실천가이지만은 생각하는 실천가. 그 이론만 가르치는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실천이 동반된 이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면 생각하는 실천가. 그런 경우 그런 용어를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론과 경험이 같이 이제 하나로 뭉쳐질 있고 그리고 이론과 실천만으로는 되어질 게 아니라 이론 그 중에 어떤 개념상에 보면 이것은 심화 영향력의 확대라는 이 부분으로까지 나가다 보면 실천, 이론 그리고 영향력의 확대 이러다 보면 이제 좀 전인적인 선교사님들의 역량이 그 3차원적으로 선과 면의 단계에 끝나지 않고 이게 3차원지의 단계로까지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잘 자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이 단계까지 기초적으로 깔아두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선교사 심화 훈련 과정을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하위 선교사님들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과 이론으로 끝날 게 아니고 나중에 가다 보면 지금 정 목사님 같은 경우라든지 전호진 박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이런 이론과 경험이 쌓여져 가지고 나중에는 학문적인 요소까지도 발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 전반적인 한국 선교사님들 전반적인 역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서 결국에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선교사님들의 역량이 오히려 우리를 보내준 한국 모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까지 우리 선교사의 역량을 확대시키고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안에서만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까 전 박사님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외국 선교사님들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잘 자라서게 될 때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서구 선교사님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방향성을 한번 우리 나름대로 가져보면서 오늘 이런 우리들이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나름대로 그냥 앞부분 말씀을 앞에 말씀하신 분들의 어떤 요소들 제가 잊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제가 늦게 지각생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너무 방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저 파키스탄의 개현숙 선교사님 들어와 계신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파키스탄 개현숙 선교사님 편안하시게 이렇게 나라 사정 때문에 얼굴을 내지 못하시면 목소리만으로도 이렇게 원하시면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나누시고 우리 남창수 변호하자 선교사님도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을 선교사 학교 설립에 필요한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있으시면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참석해서요. 예,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 많이 들어보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현숙 선교사님 어려운 나라에서 참석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 선교사 학교를 만들어 놓고 선교사님 여기 와서 좀 같이 훈련 좀 같이 교육 좀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오실 만한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예, 태국은 저희가 한국 가면서 이렇게 거치는 지역이어서 상황이 맞는다면 가서 참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짠다면 뭐를 좀 배우면 뭐를 좀 어떤 부분을 좀 타치해주면 좀 선교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저희 시대가 그 컴퓨터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그런 그 IT적인 그런 분야 그런 것들 좀 미진한 부분들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사역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이 하기는 하지만 이제 직접 알고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직접 알아서 남에게까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필리핀에 우리 남창수 변호자 우리 선교사님 들어오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진행된 중에 좀 더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실 거 있으면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소리 나오도록 됐습니다. 네네. 여러 스님 또 선배 선교사님들 또 통하여 강의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많은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일에 또 이렇게 발전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전호진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선교사들만 고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서양 선교사들의 그 히스토리가 점점 이제 우리가 물려받고 또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하는 가운데 그들의 또 어떤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들의 이제 자존심 때문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배울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선교지에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그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처럼 그런 우리 선교사들의 이 디벨롭 자기 개발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우리 선교사님 노력과 또 우리 여러 또 학자 되시는 스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통해서 참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디벨롭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죠. 이 현장 가운데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우리 그 정승혜 선교사님 요거 어떻게 좀 마무리를 좀 이제 하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충분하게 이상성 목사님, 제가 변현자입니다. 아내 이름이
아, 그렇군요. 현자. 예. 제가 처음에 그냥 부부만 표현해가지고 네. 변현자.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창수 변현자 선교사님, 너무너무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호준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이 교수를 모집할 때 한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현장에 오래 계신 우리 외국 선교사님들까지 함께 아우르는 그런 교수들과 함께 선교사님들을 재교육하는 그런 그렇게 하도록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 제가 지금 제 책, 그 태국 선교지 적응과 정착에 대한 그 책을 전부 이 선교사님들에게 다 PDF 파일로 보내드렸어요. 그것을 한번 보시면은 그 선교사 학교, 선교사 훈련, 현지 선교사 훈련의 기본적인 걸 모두 다 거기 써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혹시 못 받으실 분 있으면 제가 이제 제 이메일이 이거거든요.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PDF 파일 책을 보내드리고 그것을 보시면은 상당히 자세하게 이 기본적인 그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데 필요한 것들이 거기에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제 생각에 아까 그 이성상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일은 그 열정 있는 분이 앞장서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는 열정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분이 이성상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상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이 줌으로 해보니까 뭐 일이 좀 됐다. 이것도 줌으로 해보자. 그러면 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걸 그냥 시작하면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바로 잡아갈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앞장설 수 있는 분이 이걸 앞장서서 딱 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남은 내년이라도 그 치앙마이를 방문해서 같이 그 책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고 이성상 목사님도 그와 비슷한 것을 하나 교재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간 김에 혹시 관심 있는 권속들을 모여서 그걸 가지고 그 책을 중심해서 얘기를 나누는 게 계속 읽어오고 자기 생각을 가져오고 그리고 건의할 것을 가져오고 뭐 이래 가지고 하면은 아주 좋은 그런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간 날짜는 언제쯤 잡으면 좋을까요? 우리 만약에 치앙마이에서 정승혜 선교사님 책을 가지고 우리가 1차로 모여서 하면서 이제 이 줌으로도 전 세계 선교사님들도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을 복합해서 할 텐데 정승혜 선교사님 만약에 하면 좀 몇 월 달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께 편한 시간을 하시면 제가 그 신학교 치앙라이 신학교 그 일정을 조정하면 됩니다. 자영업이니까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시간을 주시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기간은 어느 며칠 정도 할까요, 목사님? 알아서 오시면 돼요. 알아서 뭐 2박 3일 오시든지 뭐 더 오시든지 아무 관계가 없죠. 네. 그러면 우리 그 1차로 한번 그러면 치앙마이에서 한번 그 2021년 상반기에 한번 그 치앙마이에서 대면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여상일 목사님과 기타 전 세계에 계신 귀한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강의를 좀 우리 미리 좀 짜서 좀 드리면 그분들이 그 필리핀에서 강의도 좀 줌으로 해주시고 전 세계에서 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면과 비대면을 융복합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그러면 학교 이름은 어떻게 좀 뭐라고 좀 질까요? 우리 정성희 목사님께서 그 책 쓰실 때면 학교 이름도 좀 이쁘게 하나 진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뭐 선교사 학교라고 그랬죠, 그냥. 왜냐하면 훈련원이지만 훈련은 그럼 어떻게 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는 것처럼 선교사 학교 그리고 그 안에 현지 선교사 훈련원이 있는 것이고 재교육 그것이 있는 거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나요? 예.
그렇다면 앞에다가 세계자 하나 붙여가지고 세계 선교사 학교 뭐 이렇게 한번 일단은 아, 그런 붙여볼까요? 상관없죠. 예. 각 나라의 예. 선교사 학교가 있고 세계 선교사 학교가 있고. 예, 세계 선교사 학교 안에 뭐 태국, 필리핀 뭐 이렇게 여러 나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예,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정승혜 목사님께서 여상일 목사님을 비롯한 귀하신 강사님들을 좀 이렇게 좀 모아서 강의를 좀 1차는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께서 귀한 강사님들을 좀 컨택을 해주시고 커리큘럼을 좀 맡겨 주시면 그 나머지 부분들 저희가 밥 먹는 문제, 잠자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기 다음 주에 어떻게 그 컨캔에 우리 정승혜 목사님 모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태양나요. 제가 가서 그러면 정승혜 목사님 예. 신부로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광고하겠습니다. 아니요. 거의 이성상 목사님 이름으로 해야지 제 이름으로 하는. 저는 그 선교사 회원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학위 문제는 조금 더 이 한 번, 두 번 모인 다음에 서서히 붙여가는 걸로 하고 일단은 그 훈련이란 용어는 좀 그렇지만 일단 정착, 심화, 리더 쪽으로 일단 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군요. 정 목사님, 제가 조만간에 지금 카톡이든지 줌으로 목사님한테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곧 전화 한번 드릴게요. 예, 더 말씀 나누실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말고 우리 정 목사님하고 개인적 카톡을 하든지 뭐 줌을 하든지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 안 갖고 싶습니다. 정 목사님, 낮 시간이 좋아요? 밤 시간이 좋아요? 네네. 밤 시간이 좋아요? 저녁 시간이 좋아요? 식사 시간은 아니면 됩니다. 예, 제가 전화 드릴게요. 한번 곧. 예. 예. 네, 우리 이동철 박사님 어떻게 지금 들어와 계신데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이제 다음 모임 날짜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효 선교사님 다음 모임, 다음 장소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아웃라인을 정승혜 선교사님이랑 더 짜서 다음 모임에 광고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다음 모임은 만약에 하게 되면 1월 5일쯤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수요일? 30일, 다음 주면 30일. 30일 날 괜찮으시겠습니까? 한국 시간으로 8시에. 그 안에 정성혜 목사님과 여상혜 목사님 충분히 대화 나누셔서 이렇게 정해 주신 것을 다음 모임 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팔에서 30일 날 괜찮습니까? 어차피 제가 치앙마이 못 가는 길이니까 줌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네네네. 네. 예, 그러면 오늘이 23일, 30일 날 그러면 같은 시간에 전부 뵙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여상일 목사님께서 그러면 축복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2차 선교사 세계 선교사 학교 개교 모임을 위한 준비 모임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의 여상일 목사님께서 마치는 기도 축복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제2차로 우리 세계 선교사 학교, 가칭 세계 선교사 학교 관계되는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 잘 종합해서 참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우리 대면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참 귀한 주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저희들 주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내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 태국에서 먼저 한번 시작해 보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또 필요한 대로 시간 주님의 정해 놓으신 시간에 따라서 우리 각자 선교지에도 주님 함께 이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크나큰 유익을 끼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주님의 더 구체적인 길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때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 주시고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임과 또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모두 각 나라에서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 우리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